때는 조선 제7대왕인 세조가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지 몇 년이 흐른 어느 해 여름이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은 이해 여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낮이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맥을 못 추고 그늘로 찾아들어 축 늘어져 있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역시 햇볕은 불덩이같이 내려쪼이고 바람 한 점 없는 더운 날이었다. 장삼을 길게 느린 한 도승이 사공리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무엇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손을 들어 이마에 땀을 훔쳐내는 도승의 얼굴은 먼 길을 걸어온 듯 땀과 먼지로 엉겨 있었다. 아침부터 험한 산길을 내려온 도승은 마을에 도착하자 먹을 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휘둘러 보아도 우물이나 샘물은 보이질 않았다. 갈증을 견디다 못한 늙은 도승은 어느 집 살인문을 살그머니 밀고 들어갔다.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합니다. 이렇게 물을 청했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인 듯한 여인이 나오며 마침 집엔 길어놓은 물이 없사온데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신다면 제가 곧 마실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도승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인이 말한 대로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물을 길러간 여인은 돌아오지를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기다리던 도승은 목마른 것은 둘째치고 그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다. 저녁 때가 거의 되었지만 여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쁜 시간도 잊은 채 도승은 그녀를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쯤 지나자 여인은 떨어지는 땀방울을 손으로 훔치며 물동이를 이고 집 안에 들어섰다. 여인은 숨을 몰아쉬며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늦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공손히 물을 떠올렸다. 도승은 우선 시원한 물을 벌떡벌떡 들이킨 후 그동안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여쭤보기 송구하지만 거 우물이 좀 먼가 보군요. 이렇게 물었다. 예, 이 마을엔 물이 없사옵니다. 그러시면 이 물은 어디서? 여기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샘물이 있사온데 거길 가야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승은 이러한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혼자 기다리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싱겁게 여겨졌다. 도승은 여인의 수고가 너무 컸음을 치하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팡이로 땅을 몇 번 두드렸다. 허허, 이곳의 땅은 층층이 안반이로다. 바위 두께가 구중에 닿았으니 초목인들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일찍이 선인들이 터를 잘못 골라 잡았도다. 뜻밖에도 도승의 말은 이런 것이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이러한 도승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예? 스님 무슨 말씀을 하셨사옵니까? 과연 이 마을엔 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소. 온통 땅 밑이 바위 덩어리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물이 안 난답니다. 지금도 마을 서쪽에선 장정들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만. 소용없는 일이외다. 도승의 소용없다는 말에 여인은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지극한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우물자리 하나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살인문을 나섰다. 그리고 도승은 아무 말 없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그 길던 여름에도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엔 커다란 산그림자가 길게 끌렸다. 마을 서쪽에서 우물을 파던 장정들도 땀에 젖은 옷깃을 걸치고 하나둘 마을로 찾아들었다. 도승은 돌아오는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좋은 우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말을 들은 청년들은 신이 나서 도승의 뒤를 쫓았고 도승은 앞장을 서서 이곳저곳을 지팡이로 짚어가며 머리를 흔들고 다녔다. 동네에 한 복판쯤 왔을 때였다. 정신없이 지팡이를 두드려 보던 도승은 마치 큰 바위에 다가서더니 역시 지팡이를 들어 3번 두들겨 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가 좋은 우물자리로 선택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커다란 바위로서 그 밑둥이 얼마나 땅속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던 스님은 뒤에 있는 청년들을 돌아보며 이 바위를 파시오. 흙도 아닌 바위를 파라는 것이었다. 자, 어서들 이곳을 파시오.
겨울이면 따뜻한 온수가 솟을 것이요. 여름이면 차디 찬 얼음물이 솟아날 것이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또 어떠한 장마가 닥쳐도 물이 그 이상으로 넘치지 않을 것이요. 도승의 표정은 자뭇 엄숙했다. 위험조차 곁들인 도승의 얼굴을 보고 아무리 무식한 장정들이었지만 이 말과 표정엔 위압감을 버릴 수 없었다. 더구나 마을에 물이 없어 천만고생을 겪고 있는 그들도 바위를 파라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소리였으나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목이 마른 그들이었다. 도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 소승의 말을 들으시오. 이 우물에 대한 말을 하겠소. 앞으로 여기에 파질 우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날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꼭 3번이 우물이 넘칠 날이 있으리니 스스로 그 우물에 넘칠 때마다 우리나라엔 큰 변이 일어날 징조로 보면 되오. 3번째 이 우물이 넘치는 날이 바로 말세가 되는 것이오. 그땐 여러분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자 도승은 어디론가 자기의 종족을 감추고 말았다. 정신을 잃고 스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스님이 떠난 후 한참 만에야 제정신을 차리고 모두들 떠들썩해졌다. 생각할수록 괴이한 일이었다. 암석을 파서 우물을 얻으라는 말부터 그랬지만 그 우물이 3번 넘치면 세상이 말세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다. 웅성웅성 사람들은 얘기가 많았다. 그래도 당장 급한 처지이니 도승의 말대로 우물을 파자는 사람과 그렇게 무서운 우물을 어찌 파겠느냐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자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승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 아래 이튿날부터 바윗돌을 파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흘을 파냈어도 겨우 한 자 정도를 팔 수 있었다. 물이 나오기는커녕 바위는 보송보송 습기조차 없었다. 사람들 중에는 화를 내며 도승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동료를 타이르며 열심히 파내려 갔다. 이렇게 닷새를 파내려 갔을 때 바위의 길이는 한 길이 좀 넘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이냐? 정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샘솟는 것이었다. 먹을 물이 없어 십리길을 걸어가서 개울물을 길어먹던 동네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실로 하늘이 내린 복이었다. 온 마을은 왈칵 뒤집혔다. 어른, 아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새로 나오는 우물물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귀엔 이 우물이 3번만 넘치면 말세니 그땐 여러분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하던 도승의 얘기가 쟁쟁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여보게들, 내 평생 소원이던 우물이 생기긴 했네만. 과연 개이한 일일세. 이 우물이 3번 넘치는 날엔 말세라 하니. 하지만 도승의 말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이.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일이었다. 사람이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어찌 한 모금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기쁨도 컸으나 반면 두려움도 많았다. 3번 넘치는 날이면 이 세상이 끝이라니. 이러한 소문은 꼬리를 물고 차차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곡리 마을의 우물은 인근 주민들 간의 화제거리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물의 수량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 과연 우물이 머물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물로 물을 길러 나갔던 아낙네 하나가 까무려쳤다. 우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고 인근 마을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무슨 변이 일어날까 안절부절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외병들이 쳐들어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2번째, 이 물이 넘치는 것은 1950년 6월 25일이었다. 그날 새벽에도 이 괴이한 우물물이 철철 흘러넘쳤다고 한다. 6.25의 민족적 비극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도승의 예언을 믿자면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6.25 사변 때 넘쳤던 이 말세의 우물은 언제 또 비극적인 전가를 가져줄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남은 한 번으로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얌전히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분량을 유지한 채 마을 사람들의 식수가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충청북도 증평군 사곡리에 가면 이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쳤을 때는 1995년이었는데 2년 후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넘치지 않길 바라봅니다.